안녕하세요. 토마스 최입니다. 아가도스로 앱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5가지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과정은 초급이잖아요. 도대체 5가지 오브젝트를 가지고 만드는 건 알겠는데 어떤 패턴으로 만들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초보자분들이 개발 패턴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초급 실습 강의에서는요, 간단한 고객 관리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상당히 간단한 이 한 페이지짜리 앱이지만 CRUD가 모두 들어가 있는 앱이죠. 한 페이지에서 읽기, 쓰기, 수정, 삭제 같은 필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가도스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아가도스 시크릿 패턴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초급 실습 첫 번째로 read, 공개하는 화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이 고객들을 관리하려고 앱을 만듭니다. 자, 이런 화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고객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객 정보를 엑셀로 관리를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린 앞으로 고객 정보를 앱으로 관리를 할 거니까 우선 가지고 있던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오브젝트는 멤버셋, 화면의 데이터를 담당하는 오브젝트는 웹뷰 데이터셋입니다. 화면과 데이터베이스가 고객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멤버셋과 웹뷰 데이터셋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먼저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로 만들어줍니다. 아가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급 과정이니까 이번엔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생성하는 길로 갑니다. 자, 툴 탭의 엑셀 메뉴에 보면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 써보셨던 그 마법사 기능을 쓸 겁니다. 자, 우선 예제로 드린 엑셀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업로드를 시켜볼 겁니다. 자, 위자드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여기에서 Next 스텝 1에서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커스터머라는 엑셀 파일 불러왔습니다. Next. 자, 이번에는 테이블 네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임의대로 저는 커스터머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넥스트. 여기에서는 엑셀과 테이블의 컬럼명을 일치가 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똑같이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이제 넥스트, 그 다음에 웹폼 만들 거니까 웹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스텝 6에서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질 멤버셋과 웹뷰 데이터셋 오브젝트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멤버셋인 커스트 m 멤버셋, 그 다음에 웹뷰 데이터셋의 커스트 웹뷰 데이터셋으로 줄임말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저는 저만의 규칙을 가지고 줄임말을 사용해서 이름을 만들어 줬는데요. 아가도서 여러분들께서는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임의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단 작업할 때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자, finish.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모델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위자드 실행 한 번으로 멤버셋하고 웹뷰 데이터셋이 다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창으로 띄워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웹뷰 데이터셋에 심지어 서로 연결까지 다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멤버셋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화면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도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린 카테고리에서 베이스 폴더를 우클릭해서 Add 오브젝트 하시면은 우린 웹폼 형태로 만들 거니까 웹폼 선택하시고 이름은 마나 웹폼 줄임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컨트롤을 배치할 공간을 만든 겁니다. 다음은 로직 카테고리에서 웹 이벤트 룰셋 오브젝트하고 룰셋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add 오브젝트 해서 열어 보시면은 먼저 웹 이벤트 룰셋을 추가해서 이름을 마나 웹 이벤트 룰셋 이렇게 줄임말로 입력을 해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이 릴레이션 폼이에요. 이게 지금 만드는 이 웹 이벤트 룰셋을 만들 때 웹폼하고 미리 연결해 둘 수 있는 기능이죠. 이 둘은 연결이 돼 있어야 웹폼과 웹 이벤트 룰셋을 설정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그 웹폼, 마나 웹폼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OK. 이제 룰셋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룰셋 선택하시고 이름은 마나 룰셋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OK 하시면은 이제 5가지의 오브젝트를 기본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오브젝트를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웹폼부터 디자인을 해줄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화면과 화면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담당하는 그 웹뷰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이건 왜 만드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초급이니까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면에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할 때 뭘 필요로 해요?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저희가 중급 이후에 설명을 다시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컨트롤 리소스 탭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 자,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얘를 선택하시고 추가해 주세요. 자, 이름은 별 모양의 이 디자인 탭에서 바꿀 수 있고요. 이름을 저는 리스트 웹뷰 데이터로 바꿔줄게요.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어서 이제 데이터의 형태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드에서 여러 줄의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뿌려줄 거니까 싱글로우는 false로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웹뷰 데이터 셋 네임에서 연결된 웹뷰 데이터 셋을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하나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디자이너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번에는 웹폼 화면에다가 컨트롤을 배치할게요. 컨트롤 만들기 전에 이 웹폼의 사이즈부터 1200에 700 정도로 바꿔주고요. 라벨을 넣고 베이스 그리드 넣고 그 다음에 조회할 수 있게 버튼도 넣어줄 겁니다. 자, 먼저 F8 단축키를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웹 컨트롤 툴박스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면에 필요한 그 컨트롤을 그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거를 직접 리본 메뉴에서 여는 방법은요. 뷰 탭에서 툴박스를 열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른쪽에 웹 컨트롤 툴박스가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라벨을 그려줍니다. 우선 사이즈는 이후에 조정을 해줄 거니까요. 이런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베이스 그리드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버튼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버튼 그려졌죠? 자, 이제 하나하나 크기와 위치를 바꿔줄게요. 먼저 라벨이에요. 라벨 선택하시고 로케이션은 위치는 20에 20 그리고 사이즈는 600에 50 텍스트를 바꿔줄게요. 텍스트는 커스터머 매니지먼트라고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바꾸면은 이름이 입력이 되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폰트의 사이즈하고 굵기를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서 스타일 탭으로 가셔서 폰트를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사이즈를 36 픽셀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고요. 이어서 폰트 웨이트로 가셔서 볼드로 바꿔줍니다. 자, 굵기가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자, 다음은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자, 이 그리드는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던 그 표예요. 자,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로케이션은 위치는 20에 100 그리고 사이즈는 800에 500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버튼이에요. 버튼은 이름을 먼저 정해줄게요. 이름은 속성 탭에서 텍스트에 가시면 바꿀 수 있는데요. 이름을 리스트업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을 해줄게요. 자, 위치는 831에 415 그리고 사이즈는 128에 38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이 그리드에다가 데이터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데이터가 나오게 하려면 리스트 웹뷰 데이터, 방금 전에 만든 그 리스트 웹뷰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데이터 소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속성 탭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만든 이 리스트 웹뷰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컬럼 값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컬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컬럼을 창을 열어서 이제 add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add 컬럼 가시면은 엑셀 데이터에서 불러온 그 컬럼 값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이디만 빼고 저는 다 불러올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러오고 싶은 컬럼을 어떻게 컬럼을 나타낼 것인가, 출력을 해줄 것인가 선택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OK 하시면은 왼쪽 창에 저희가 만든 그 컬럼들, 선택한 컬럼들이 쭉 들어와 있죠. 자, 이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렬을 간단하게 해주고 갈게요. name, 그리고 city, 그리고 phone number, birthday, gender 이 순으로 나타내 줄 거예요. 자, 닫기를 하시면 그리드에 표기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웹폼 작업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 버튼 그려졌죠? 이 버튼을 지금은 누르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기능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벤트라는 걸 지정을 해줄 거예요. 버튼을 선택하시고 제일 오른쪽 탭인 이벤트 탭에 가셔서 점 3개 눌러보시면요. 클릭 이벤트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컨디션 그룹을 클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오른쪽에 셀렉트 박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Run Web Event Rules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만화 웹 이벤트 룰셋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벤트 코드가 역시 없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벤트 코드는 리스트라고 저희가 입력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자, 요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Add Flow Condition 이라고 하죠.
그래서 흐름 값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add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저장까지 하시면은 마무리 됩니다. 닫기 닫기. 우리가 이렇게 한 오브젝트의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은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노토봇이죠.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탭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오노토봇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단축키를 써서 컨트롤 B를 누르시면은 오노토봇이 됩니다. 자, 이 작업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은 화면에서 저희가 만든 작업들이 실행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웹폼 작업을 다 마치고 웹 이벤트 룰셋 오브젝트로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될 작업, 바로 점프 룰셋 노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점프 룰셋 노드 만드는 거 저희가 웹폼 작업에서 했듯이 F8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노드 툴박스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점프 룰셋이라고 있죠. 자, 이 노드를 클릭해서 딱 찍으시면은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노드 불러왔으면 지금은 아무 기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요. 노드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새로운 창이 열려요. 자, 여기서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드에서 점프 파라미터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베이스 밸류 탭으로 가셔서 룰 네임, 이 룰 네임을 지우시고요. 우리는 리스트 커스트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바뀌었죠. 자, 이어서 점프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룰셋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션에서는 점프 코드를 우리가 입력한 그 리스트로 입력을 해줄게요. 직접 입력을 해주고 저장. 이번에는 바로 이 창에서 수신값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 수신값 설정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서서 우리는 버튼의 이벤트를 지정했죠. 그리고 이 점프 룰셋 노드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이벤트를 실행 중인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수신값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송신 수신값에 대한 이 디테일한 컨텐츠도 초급 실습 이후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신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점프 룰셋 수신 창이 열려요. 여기에서 Receive Data 필드에서 리스트 웹뷰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창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추가된 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타입을 Clear Rows, Append Rows.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 비우고 이제 새롭게 행을 추가해달라. 행 비우기, 행 추가하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꼭 눌러주셔야 이 리스트에 요 타입이 추가가 됩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흐름선 지정하고 흐름 값을 줄 거예요. 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링크를 선택하시면은 노드에 점이 생기죠. 자, 이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스타트에서 리스트 커스트로 가는 흐름선하고 리스트 커스트에서 엔드로 노드로 가는 흐름선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흐름선 값을 줄 거예요. 우리 버튼 이벤트 지정할 때 흐름선 값 만들어 준 거 기억나시나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흐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플로우 컨디션 밸류에서 흐름선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 코드는 리스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커스트에서 엔드로 가는 거는 no condition pass로
바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흐름선 값 지정까지 다 끝났어요. 이 단계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드를 만들고 설정하고 흐름선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흐름선이라는 거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길만 만들어 놓는다고 차가 자동으로 가진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이 길로 가라 라고 신호를 주고 길을 선택하듯이 여기서는 흐름선 값을 지정해 줘야 그 길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흐름선 값을 이벤트 코드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흐름선 값 주는 것까지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작업의 끝에는 온오토봇 단축키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룰셋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조회하기 편에서 마지막 작업인 룰셋 오브젝트로 왔는데요. 이 룰셋에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룰셋에서는 작업하시기 전에 두 가지 필수 세팅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룰셋에 사용할 멤버셋을 등록하는 건데요. 이 멤버셋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멤버셋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가하고 저장해 주시는 거죠. 자, 초급 2까지 오시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처리를 룰셋에서 할 건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멤버셋과 연결이 필요해요. 멤버셋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웹뷰 데이터셋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멤버셋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은 워낙 단순한 앱이라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연결을 해주면 되지만 복잡한 웹앱을 만들 때는요, 여러 개의 멤버셋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꼭 그 멤버셋을 지정을 해줘야, 선택을 해줘야 데이터를 문제없이 불러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엔드노드에서 멤버셋 사용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멤버셋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밑에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자, 멤버셋 목록이 있죠? 자,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웹 이벤트 룰셋에서 했던 것처럼 노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엔티티 노드,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리스트 커스트로 바꿔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베이스 밸류 탭으로 가셔서 리스트 커스트라고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엔티티 옵션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를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그리고 메소드 타입은 select no condition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타겟 멤버셋은 멤버셋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멤버셋에 넣어줘.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만든 그 그리드 표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흐름선 연결하기 전에 흐름 값부터 미리 만들어 줄게요. 스타트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플로우 밸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흐름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흐름선 만드는 값은요. 점프 코드는 리스트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신호 주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점프 코드는 리스트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흐름선 값만 지정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스타트 노드에서 커스트, 리스트 커스트로 그리고
리스트 커스트에서 엔드노드로 흐름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리스트 커스트로 가는 흐름 값은 방금 만들었던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점프 코드 리스트 선택, 그리고 엔드노드로 가는 값은 no condition pass. 자, 이제 데이터를 그리드에 뿌려줄 그 조회하는 기능을 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작업의 끝에는 항상 오노토봇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은 이 웹폼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한 디폴트 브라우저로 띄울 수도 있어요. 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익스플로러로 띄워볼게요. 자, 우리가 만든 이 화면 익스플로러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리스트업 버튼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엑셀로 입력을 했던 그 데이터들이 쭉 검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리드 편에서는 우리 웹폼에서 버튼 만들어서 웹 이벤트 룰셋에서 점프 룰셋 노드, 룰셋에서 엔티티 노드 사용하는 걸 진행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크리에이트 편에서도 우리 저장 기능을 만들면서 비슷하게 이 패턴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감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토마스 최였고요. 여러분들의 아가도스를 통한 웹앱 개발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크리에이트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